안녕하세요, 롱라입니다. 이번에는 Q&A로 찾아뵙게 됐고요. 아마 다른 영상은 올라오지 않고 이 Q&A로 때우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Q&A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다른 이유는 없어요. 특별한 날도 아니고, 그냥 Q&A 업데이트를 해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솔직히 생각하기도 싫고, 그래서 제가 그냥 꾀를 부리는 겁니다. 일단 제가 나름 빌드업을 생각을 해서 추려본 게 18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질문당 이렇게 몇 개씩 묶어놔가지고 한 20개 조금 넘을 것 같고요. 제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물론 기본적인 생각은 하겠지만 심오하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조금 심오하다 싶은 질문은 제외했습니다. 네,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만 담은 그런 Q&A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이거는 제가 말을 많이 하긴 했는데, 많이? 두세 번? 어쨌든 여러 번 언급을 하긴 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옵챗을 하는데 어떤 분에게 우연히 대충 뭘 들려줬는지 기억은 안 나요. 아마 제일 처음 올렸던 영상인가? 그거를 들려줬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들려줬어요. 근데 그분이 반응이 좋았거든요. 목소리도 좋고 약간 좀 마음에 편안함을 준다?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장난 반? 반도 아니지, 한 장난 80% 정도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게 어쩌다 보니까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의 이름이 롱라인 이유는 별거 없어요. 롱은 제 별명의 그 한 단어를 따온 거고, 라는 제 채널에 그 약간 좀 마탱이가 간 거 같은 그 과일 하나 있잖아요? 그게 라임이거든요. 그래서 라는 라임의 라자를 따왔습니다. 네, 별거 없죠? 간혹 가다 길게 산다. 약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 인스타 아이디도 롱, 네, 그런데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그냥 별 의미 없던 거였어요, 네. 그리고 MBTI. 제 MBTI는 ISFJ.
인데 ISFJ였어요. 근데 검사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최근에 검사한 게 꽤 돼가지고 F가 바뀐 건지 S가 바뀌었었는지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ISTJ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어쨌든 ISFJ 아니면은 ISTJ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나에게 유튜브란? 저에게 유튜브는 지금 짐덩어리죠. 솔직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신경을 안 쓰게 돼요. 이게 현실적인 거에 치여서 그런 것도 있고, 현타 오지 않겠습니까, 이거? 근데 어쨌든, 뭐 유튜브, 저는 쇼츠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뭐 그런 거 볼 때는 아주 좋죠. 유익해요. 시간 킬링용으로 좋고. 근데 유튜브로서는 짐이다. 그리고 유튜브를 더 전문적으로 할 생각이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전혀 없고요. 저는 지금 아예 좀 놔버리고 싶은 생각이 더 커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유튜브에는 이제 큰 미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백합을 좋아하게 된 계기.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양성애자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양성애자라는 거를, 아니지, 양성애자라기보다는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한 고등학생 때 깨달았거든요. 이제 그때 깨닫게 되면서 백학 관련 뭐 웹툰이나 뭐나 막 이런 걸 찾아보게 되다가 그렇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 백합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뭐 이쪽이거나, 네, 이쪽 저쪽이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는 라이브 관련해서 들어온 질문인데요. 이것도 제 오래된 팬분이시라면 제가 왜 라이브를 안 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큰 게 제가 아직 부모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시간이 나질 않아요. 보통 집에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가족들과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라이브 키는 게 쉽지가 않기도 하고, 제가 구독자는 9,000명이 있지만 라이브를 키면은 많아봐야 20명 정도가 들어와요. 많으면은 20명이고 보통 10명, 한 15명? 그렇게 들어오시는데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채팅을 쳐주셔야 제가
거기에 뭐 대답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게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저는 그냥 저 혼자 떠들어야 돼요, 그러면. 보통 말하시는 분들도 좀 한 네다섯 명 있으시긴 한데, 이렇게 두루두루 노는 게 좋지. 이렇게 매번 말하시는 분들만 말하고 그러면은 제가 참 라이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Q&A 하는 것도 솔직히 혼자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 많이 현타 오거든요. 그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 게 맞았는데, 라이브로 하려면은 진짜 엄청 좀 몇 달 정도 걸릴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라이브 일정은 저도 모르겠어요. 앞에 말했던 이유들 때문에 키면은 이게 즐거워야 되는데 정적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솔직히 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라이브 일정은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하고 싶다 그러면 하는 거고, 아니면은 마는 거고.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요즘 근황을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이것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공시 준비를 했었어요. 꽤 오래. 꽤 오래 준비하다가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하고서 때려치고 지금 취업해서 열심히 회사 다니고 있고요. 네,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네.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 영상이 안 올라오는 이유. 이거는 앞에서 다 말했던 거를 종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유튜브에서 마음이 뜬 것도 있고, 솔직히 소재 문제가 제일 커요. 마음에 드는 참신한 소재가 없고 제가 하기 싫은 것들만 올라오기 때문에 굳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현실에 치여 살다 보니까 솔직히 소재를 생각할 시간도 없고, 뭐 녹음이야 짬 내가지고 금방 하니까 녹음하는 거는 문제가 되질 않는데, 일단 소재가 가장 크고, 그렇네요. 뭐 소재? 소재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몇 달 간격으로 영상 올린 게 꽤 됐는데 막 접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영상 안 올린다고. 저 지금 두 달 전에 영상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나름 활발하게 활동한 거고요. 이번에는 영상 대신에 Q&A가 올라가겠지만 이게 고마운 건지 어쩐 건지 아직은 접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 내 영상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영상. 솔직히 없죠. 근데 영상을 들어보질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저는 녹음하고서 제 영상 안 듣거든요.
어떻게 들어요, 이걸? 근데 굳이 하나 뽑자면 보건실로 할게요. 왜냐? 조회수가 많이 나왔고 영상이 삭제돼서 이제 아무도 못 듣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어떻게 찾아서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듭니다. 여덟 번째, 녹음할 때 목소리가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목소리에 크게 변화를 안 줘요. 지금 이 Q&A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원래 제 목소리고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좀 사무적인 전화를 받아야 한다? 그럴 때는 목소리가 좀 달라지잖아요? 약간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이 Q&A 영상과 이제 다른 영상들을 직접 들으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그 노화로 인한 목소리의 변화는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원래 노화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목소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맨 처음 올렸던 영상이랑 최근에 영상 이제 가장 먼저 올린 거, 중간 거, 최근 거 이렇게만 들어봐도 목소리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거는 노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이제 아홉 번째 질문. 현재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이거를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현재 만나는 사람 없고요. 연애 횟수? 연애 횟수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근데 많진 않다, 적다. 네, 이렇게까지만 알려드릴 거고요. 이상형. 이상형은 나 연상, 연하, 동갑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1번 연상, 2번 동갑, 3번 연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남녀 이상형이 좀 갈려가지고 그래서 남자분이면 키가 조금 있으면 좋겠고요. 일단 공통적으로는 허세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허세가 없고 인성이 바르고 술, 담배 안 했으면 좋겠고요. 좀 귀여운 상 좋아합니다, 제가. 그리고 욕도 안 하면 좋아요. 근데 욕까지는 매일 입에 진짜 상스럽게 달고 사는 거 아닌 이상은 괜찮은데, 공통적인 이상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거를 읽어야 되는데, 지금 광고가 떠가지고, 네, 됐어요. 애견녀냐, 테토녀냐. 이거는 누가 봐도 테토녀 아닐까요? 저는 옷 입는 스타일도 그렇게 여성스럽지 않고 좀 편한 옷을 선호합니다. 성격도 여러분이 보기에는 애견녀는 아니잖아요?
저는 굉장히 털털하고 생각이 좀 없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애견녀와는 거리가 먼 테토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테토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막 엄청 거칠고 그런 테토녀는 아니에요. 연애할 때 질투가 많은지 저는 구속하는 걸 싫어해요. 제가 구속받는 것도 싫어하고 남을 구속하는 것도 싫어하고 질투? 질투 조금은 있어요. 근데 많진 않아요. 그래서 좀 뭐 연락만 잘 해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방목형 스타일인 것 같아가지고 기본적인 연락은 하고 뭐 놀고 온다 그러면 노는 동안에는 터치 안 하고 뭐 질투 잠깐? 네. 결론적으로 질투는 많지 않습니다. 벌써 10번째 질문이네요. 제가 좀 유리성대거든요. 지금 혼자 20분 동안 떠들었더니 목이 조금 힘들어요. 네. 물도 안 떠왔고 많이 힘드네요. 자, 10번째 학창시절 설레는 썰. 저는 학창시절에도 그렇게 튀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말을 걸고 하는 그것도 아니었고 저는 되게 소심했고 내가 그냥 혼자 조용히 그냥 같이 무리 친구들이랑 이렇게 두루두루 지내는 그런 친구였죠. 그래서 설레는 썰은 없어요. 설레는 썰이 없는데 어떡하지? 굳이 말하자면 제가 고등학생 때 저 이것도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너무 울고 먹는 것 같아서 좀 별론데 고등학생 때 되게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연애 감정으로서 좋아하는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친구가 좋았어요. 그 친구가 좋아서 좀 친해지고 싶었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를 조금 한 버스 타고 한 20분, 25분 막 그렇게 걸리는 곳 다녔으니까 걸어가면 1시간은 걸린단 말이에요, 거의. 근데 이제 그 친구는 한 버스 타면은 10분 내외로 걸리고 걸어가면 한 2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살았어요. 이제 그래서 뭐 학교 끝나고 이제 뭐 같이 뭐 청소 당번하거나 하면은 집에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너무 좋고 친해지고 싶었기 때문에 일부러 버스를 안 타고 집까지 걸어간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집까지 걸어가면은 그 친구가 이제 집 갈 때까지는 방향이 거의 일치를 해가지고 반 정도는 같이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살 빼려고 PT 받고 그랬어가지고 운동한다는 명목으로 그 친구랑 집을 같이 가려고 1시간 거리를 걸어 다녔죠.
그냥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쓸데없고. 네, 이제 11번째. 구독자와의 연애 확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서로 이렇게 왕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연락을 계속 한다든지 어쩐다든지.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톡방이 있기도 하고 DM이 있기도 하지만 DM은 제가 좀, 네, 그렇고요. 네, 뭐 서로 검증 안 된 사람이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저를 얼마나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라며 저는 구독자와 연애 확률 0%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팬방 카톡 자주 확인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신데 저도 사람이거든요. 휴대폰을 달고 살아요, 저는. 근데 카톡방, 팬방 당연히 매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저희 팬방에 대화가 없잖아요. 그냥 누구 들어오시면 인사 한번 해주고 이게 단데 이것도 확인을 안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죠. 물론 제가 유튜브는 평상시에는 계정을 전환을 시켜놓기 때문에 유튜브는 제가 반응이 많이 느려요. 메일이랑 유튜브는 반응이 느리고 DM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카톡방도 확인 잘 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사적인 DM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2번째 질문인데요. 좋아하는 가수. 저 요즘 에스파 좋아합니다. 에스파 중에서 윈터님 좋아해요. 본업 너무 잘하고요. 네. 아주 그냥 다방면으로 좋잖아요. 좋아하는 노래 장르. 장르는 크게 가리지 않아요. 이제 탑 100 이런 것도 듣고 그냥 제가 자주 듣는 노래들 해가지고 이제 최애 이런 플레이리스트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거 그냥 좀 자주 듣고요. 발라드도 듣고 케이팝도 듣고 그냥 힙합 이런 쪽은 좀 안 듣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즐겨 듣는 노래. 즐겨 듣는 노래는 아닌데 저 노래 하나 추천해 주자면은 도리의 밤이라는 노래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되게 좀 잔잔하고 뭔가 설레는 노래랄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기운이 조금 딸려가지고 힘이 드네요, 이거. 13번째 질문이고요. 잠이 안 올 때 듣는 ASMR이 있는지. 저는 ASMR 안 들어요. 네, 저는 뭔가를 이렇게 오래 보고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격이 좀 급한 탓인가? 좀 그래요.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그냥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보거나 웹툰 보거나
가끔씩 이제 그 잠들기 힘들 때 듣는 ASMR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모닥불 소리, 빗소리 이런 거? 나 가끔 조금 듣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그런 게 효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14번째 질문. 최근에 좋아하는 향과 향수. 저는 향수에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좀 싫어하는 향은 그 약간 베이비 파우더 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싫어하고 약간 가끔 그 사람이 향수를 거의 이렇게 붓다시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이렇게 코를 찌르는 향이 있거든요. 뭔가 되게 날카로운 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향이 있는데 그런 향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원래 그 언급해도 되나? 디 디땡에 블루밍 부케 향수 썼었거든요. 그 향 되게 좋아해요. 뭔가 되게 은은하고 약간 잔향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엄청 세지 않고 좀 은은한 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선물 받은 게 있어가지고 넘버 5 쓰는데 이것도 향이 처음에는 좀 별로였던 것 같은데 쓰다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든 뭐든 항상 먹는 거, 쓰는 거, 이렇게 익숙한 게 좋아가지고 그런 것만 쓰기 때문에 이런 향수 같은 것도 막 자주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15번째 질문. 어떤 계절을 좋아하는지. 역시 저는 가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라지고 있지만 저는 사계절이 가을이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쌀쌀함이 있어도 저는 더운 것보다는 추운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을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네. 이건 조금 TMI였고요. 이런 TMI도 여러분 좋아하실 거잖아요, 그쵸? 지금 제 목에 한계가 왔어요.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목소리가 좀 좋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거 원테이크로 지금 하는 거라서요. 자, 16번째 질문. 언젠간 살고 싶은 나라. 솔직히 말하면 살고 싶은 나라는 없어요.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은 나라는 없는데 그냥 잠깐 뭐 일주일씩 한번 살아보기? 약간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은 좀 짧은가? 한 달? 한 달 정도로 봐야 되나? 제가 스위스 여행 갔을 때 스위스가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물론 사는 거는 좀 다르겠지만 저는 어딜 놀러 가면은 막 예쁜 카페, 유명한 장소 이런 데보다는 자연 광경 보는 걸 더 좋아해요. 약간 휴양 느낌? 그래가지고 저는 스위스의 자연이 너무 좋았어요. 음, 그래서 살고 싶은 나라? 물가만 좀 받쳐준다면은 스위스에서 한 달 정도 살아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17번째. 가까이 하고 싶은 인간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 이건 누구나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하도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피폐한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게 일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밝고 긍정적인 사람. 근데 밝고 긍정적이라고 해서 뇌가 좀 비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좀 안 돼요. 정상적이면서 밝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저도 덩달아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리고 마지막 18번째. 버킷리스트. 제 버킷리스트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어요. 은하수를 보고 싶고, 오로라도 보고 싶고,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에도 가보고 싶어요. 이 세 개는 진짜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특별한 계기는 없는데, 이런 자연 경관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세 개 다 되게 좀 신비롭잖아요. 우유니 사막도 낮에 말고 밤에 가고 싶어요. 이 정도면은 그냥 밤을 좋아하는가 싶기도 하고, 물론 저는 낮보다는 밤을 좋아하고 낮 산책보다도 밤 산책을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은하수 보고 오로라 보고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가기. 근데 그 아이슬란드에 그 있어요. 이글루 호텔. 딱 거기 누워가지고 이제 거기는 위에가 이렇게 투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 누워서 오로라 보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버킷리스트고요. 제가 이제 추려온 질문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라이브는 제가 계속 할까 싶으면은 저 혼자 떠드는 게 그래가지고 항상 그냥 하지 말자. 켜봤자 나 혼자 떠들잖아.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데 아마 다음 명절 때나 한번 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솔직히 제가 공지해도 여러분 안 올 거잖아요. 그냥 알아서 킬게요. 알람 뜨면은 알아서 오시든지 말든지. 네. 그래도 같이 떠들면은 재밌으니까 오시려면 오시고 아니면은 말고. 네. 그러면은 2025년 버전 Q&A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이 Q&A로 영상이 대체될 거고요. 아마 다음 영상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안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이걸로 Q&A 마무리하겠습니다.